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홍순철입니다. 이번에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에 관한 낙태법 관련 법안을 보고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의학적으로 보면은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는데, 의학적으로 보면은 임신 20주까지를 유산이라 하고요. 임신 20주 이후를 분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주산기 사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모자보건 건강을 비교하는 페리네탈 모탈리티라는 게 있는데, 그건 임신 20주 이후에 태아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출생 후에 사망하는 아이들의 1000명 분만할 때마다 그 비율을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신 20주 이후에 아기를 사망한다는 건 이제는 통계가 잡혀야 되는데, 국제적으로 임신 20주 아이의 아기들이 사망 또는 낙태를 하게 된다는 것은 주산기 사망률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임신 20주 이후는 낙태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사실은 살인이라고 얘기해도 그다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실 때 아마 의학적 개념을 모르시니까는 그런 입법 예고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임신 20주 이후에 어떤 종류의 낙태도 그거는 살인입니다. 물론 이제 14주, 15주, 19주, 20주 애기들도 임신을 조금만 더 유지하면 임신 24주까지 끌 수 있습니다. 임신 24주에 치료를 하면 애기 생존율이 5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 산모를 보는 대학 교수 입장에서는 임신 20주 이후 넘는 아기들을 낙태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제고해달라는 거를 먼저 부탁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그리고 또 이 자유로운 낙태 허용 시기도 14주까지로 사실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몇 주까지가 적절한 낙태를 입법한다면 허용 시기일까?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한 임산부 건강, 여성 건강을 위한 안전한 낙태 시기는 몇 주까지일까? 물론 낙태를 안 하는 게 지혜로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아서 사회경제적 사유나 기타 의학적 사유 등 다양한 경우에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 의사회에서는 임신 10주까지가 10주 미만이 가장 안전한 시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신 10주가 넘으면 아기가 골격계가 형성됩니다. 골격계가 형성되면 자궁경부를 개대하고 낙태 시술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궁경부 개대, 아기집 입구를 자궁경부라 하는데, 자궁경부를 개대하다 보면 여성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설사 낙태를 선택하더라도 다음에 원하면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산부인과 의사로서 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지금 임신한 것이 본인의 삶의 마지막 아기인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낙태로 인한 불임 또는 골반염, 그리고 심지어는 여성의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낙태는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상담법에 대한 겁니다. 지금의 개정된 입법 예고된 모자보건법을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자보건법이란 엄마와 아이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입니다. 근데 그 설명을 보면 낙태 상담, 낙태 과정을 도와주는 법처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을 보고 너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모자보건법이 낙태를 도와주는 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 있는 설명 문구나 이런 것들은 임산부와 아이의 건강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겁니다. 요즘에 낙태를 원하는, 낙태에 동의하는 연령대를 보면은 10대와 20대가 가장 높습니다. 물론 아직 10대는 성에 대한 판단이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 여성과 남성, 아이들에 대한 임신 시에 부모의 동의 없이 스스로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50대, 60대 삶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낙태를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삶의 경륜 속에서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미성년자의 부모의 동의 없는 낙태, 허용 이건 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미페프로스톤이라는 약물에 대한 허용 여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물을 먹으면 간단하게 낙태할 수 있을 거라고 인터넷에 안내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통계를 내보니까 미페프로스톤 약물을 사용한 그룹 중에 약 70% 넘는 분들이 결국에는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간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약물을 사용하고 복통과 질출혈,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여성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을 국내에 합법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서 의학적으로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들면 들여와야 되겠지만 그 전에 안전성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뱃속에 아기가 안 보이면 설사 자궁 안에 있어서 아기가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진단 기법이 많이 발달해서 입체 초음파로 아기의 모습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사랑하시나요? 그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은 존재하는 겁니다. 실제로 뱃속의 아기는 바깥에서는 볼 수 없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는 실제로 생생한 사람의 모습처럼 볼 수 있습니다. 임신 10주 이상의 아기는 이미 사람의 팔, 다리, 심장, 내부장기 모든 것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뱃속에 있을 때는 태아였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 임신을 유지할 건가, 낙태를 할 건가 고민하신 분들이 사실은 50% 이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낙태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뱃속의 아기도 우리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 생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거기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